2018년 국경업의사회에 합류해서 구호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업무는 미션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장점과 단점은 본인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뽀뽀해줬어요. 안녕하세요. 구호활동가 간호사 박지혜입니다. 저는 2012년 국가간호사 면허증을 취득을 했고 그 후 2013년부터 17년까지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에서 5년간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퇴사 후에 캐나다에서 1년 어학연수를 하고요. 2018년 국경업의사회에 합류해서 구호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자지구 그리고 라이베리아에 미션을 다녀왔고 곧 카메룬으로 세 번째 미션을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카톨릭 소시지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의대랑 신학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혼자서 남수단에 넘어가셔서 거기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시고 그분들을 돌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활동기를 제가 읽고 굉장히 강한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로 진학을 하게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의료 봉사단체를 알아보다가 국경업의사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실 간호사로서 그리고 의료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단체이기도 했고요. 가장 기부금 운용이 깨끗하고 정당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지원을 했고 지금은 구호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업무는 미션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분쟁 지역이나 응급 재난 지역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주로 수술실 간호사로서 수술에 참여하게 되고 공중보건 교육이나 현지 병원 그리고 또 직원 교육을 위한 미션일 경우에는 교육과 컨설턴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난민 지원이나 전염병 창궐 지역 그리고 병원 재건 등의 미션 시에는 그에 맞춘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자지구 미션 때는 수술실 간호사로서 수술에 참여를 했고요. 두 번째 라이베리아 미션 때는 수술실 총괄 간호사로서 이제 수술실 운영이라든지 현지 직원들 교육 그리고 새로운 수술실 오픈을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다녀왔던 미션 중에 라이베리아 미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길게 다녀왔던 미션이거든요. 이제 저희 주로 한국에서 일할 때는 배정받은 일만 하면 되잖아요. 수술실 간호사면 수술실 일만 하면 되었는데 미션지에서는 파견되는 간호사가 저 한 명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양한 일을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 간호 준비, 그리고 뭐 각종 회의 참석, 직원 교육, 병원 재건 컨설턴트, 그리고 환자 초기 진료, 라운딩 뭐 이런 역할들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케이스라든지 제한된 자원의 문제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경험을 최대한 주도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버거울 때가 많았는데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배워가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포지션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일을 하긴 하지만 절대 혼자만의 책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를 돕기 위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프로토콜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고 또 현장 분위기도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본인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일할 때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 그리고 한국만큼 위생적이지 못한 주거 환경, 제한된 인력, 자원,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의 갈등,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에서 이제 의미랑 기쁨을 느꼈고 또 전에 없던 활력을 느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한국 병원에서 받던 높은 급여가 장점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 일할 때 급여의 반도 안 되는 월급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제 삶의 의미나 직업적인 소명의 의식을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구호활동가의 장단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저는 한국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는 순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이 바쁘고 사람관계가 힘든 거는 다 똑같았지만 수술이 재미있고 보람도 있어가지고 되게 즐겁게 일을 했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국민수에 비해서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에서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술이 필요할 만큼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이 대부분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몸의 컨디셔닝과 장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수술을 해도 그 아이의 회복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응급수술로 늦게까지 수술을 하고 와도 아이들 상태가 회복하기 너무 약한 상태라서 안심할 수 없는 날이 되게 많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일할 때와는 되게 다르게 많은 환자를 잃어서 큰 상실감과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도 되게 회복한 고마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카마라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도 초기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9살인데도 몸무게가 15kg밖에 되지 않았고 2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가 5번이나 배를 여는 수술을 하면서 심장 기능, 신장 기능, 간 기능 다 떨어져 가가지고 저희 팀이 최악을 예상을 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예상을 극복을 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이제 저를 찾아서 왔었어요. 제가 그때 헤어질 때 한국 이름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제 이름 지혜를. 근데 이 이름을 발음을 되게 어색하게 하면서 간호사들한테 물어서 저를 찾아서 수술실로 온 거예요. 근데 수술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에 있기 때문에 오려면 굉장히 많은 관례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뚫고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맙고 반갑고 예뻐서 제가 막 덜썩 안고서 이마랑 볼에 뽀뽀를 해줬는데 아이가 또 제 목을 끌어안더니 저 볼에 또 뽀뽀를 해줬어요. 지혜라고 부르면서. 그때 기분은 지금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구호 활동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리고 또 생애 처음으로 제가 간호사인 것이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선진 의료기술에 접근이 가능했다면 죽을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질병이 이제 장티푸스로 인한 장천공이랑 선천적인 장기형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선진 문화에서 생겼다면은 저희가 이미 소아일 때 진단이 가능하고 또 예후가 굉장히 좋게 수술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할 때는 사실 제가 6년 동안 수술실에서 일하긴 했지만 환자들이 많이 죽지는 않았었어요. 워낙에 기술이 좋고 기계들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살렸거든요, 환자들을. 일단 깨끗한 환경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장티푸스에 잘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장천공이라는 거는 사실 합병증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1%의 비율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라이베리아에서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장기형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렸을 때 복부 팽만이라든지 변비 같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 대장조영술로 한 번에 진단하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건기 우기를 나눴을 때 우기 때 많이 환자들이 오긴 하는데 저는 평균 일주일에 2명 정도를 봤어요. 그 정도면 정말 많은 비율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수술을 해도 많이 살리기가 힘들어요. 이미 장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구멍난 부분을 이제 꼬매주면은 그 옆에 있는 부분이 또 구멍이 나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인데 살리지 못했 게 단지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라는 게 너무 많이 안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뭐 뿌듯한 걸로 생각을 하자면 아무래도 환자 하나하나에 대한 케어를 좀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술실에서만 환자를 보니까 입퇴원은 보지 못하고 회복 과정도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라이베리아에서는 아이가 이제 뭐 응급실에 내원할 때부터 수술 전, 수술 후, 그리고 회복 과정, 퇴원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환자와 특별한 라포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사랑도 많이 받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왜냐면 매일 보고 매일 얘기를 나누고 매일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활동가로서 갖추고 있으면 좋은 요건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경력이 되겠고요. 이제 그 외의 것으로 자율성, 융통성, 적응력,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언어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원의 제약이 많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경험 안에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자율성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예측하기 힘든 상황, 수시로 바뀌는 환경, 수시로 바뀌는 팀원들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융통성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후라든지 음식, 그리고 한국만큼 편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팀원들이 다국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 능력이 요구가 돼요.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해도 괜찮은데 프랑스어나 아니면 영어 둘 중에 하나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치와 신념의 방향이 국경 없는 의사회 아니면 구호활동이라는 일이라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제 눈으로 현실을 보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의료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하지만 현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공중보건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면 더 근본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더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구호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구호 활동가들이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펼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부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따뜻함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봉사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살면서 누구 한 명의 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담배 사는데 쓰는, 나중에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소비를 아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쿡 와닿았어요. 없는 돈을 더 모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나중엔 기억도 못하는 소비들, 그것만 아껴서 봉사를 해도, 기부를 해도 그게 아프리카 한 지역 아이들한테 전부한테 항생제를 나눠주고 전부한테 책가방을 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오늘 커피 한 잔 아껴서 기부를 해주시면은 그게 좋게 쓰일 테니까 기부나 봉사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TV에서 간호사 태움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간호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멈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안전한 선진 교육도 받고 선진 의료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도 이런 지식들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의 사람인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평범한 간호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되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